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길, 붉은 벽돌로 둘러싸인 작은 피자 가게. 파퍼 토니즈 피처라는 낡은 간판 아래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이곳의 주인 박태호 42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반죽을 하고 있다. 또 올랐네, 밀가루 값이. 태호는 납품업체에서 온 청구서를 보며 한숨을 쉰다. 치즈값, 토마토 소스값, 심지어 피자 박스 값까지 모든 게 올랐다. 하지만 피자 가격은 올릴 수 없다. 동네 주민들도 먹고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 사장님, 마르게리타 2판 포장이요. 단골 손님이 들어오자 태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10년 넘게 이 가게를 지켜오면서 쌓인 인연들. 그들 앞에서만큼은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매달 대출 이자 280만원, 임대료 150만원, 본사 로열티 120만원, 순수익은 고작 200만원 남짓. 4인 가족이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무엇보다 태호를 괴롭히는 것은 본사의 끝없는 요구였다. 몇 년마다 반복되는 인테리어 교체 지침, 새로운 메뉴 도입 강요, 터무니없는 매출 목표. 그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몫이었다. 이번에도 버텨야 하나? 아니면 가게를 접어야 하나? 태호의 마음은 끝없이 흔들렸다. 하지만 접으면 뭘 할 수 있을까? 4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취업한다는 게 현실적일까? 운명의 전화는 월요일 오전에 걸려왔다. 박태호 사장님이죠. 본사 운영팀 정민수입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 태호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번 분기 인테리어 리뉴얼 대상 매장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예산은 3,200만원 예상되고요. 이번 달 안에 계약서에 사인하셔야 합니다. 잠깐요. 3,200만원이라고요? 작년에 벽지랑 바닥재만 바꾸는데도 1,800만원 들었는데. 본사 신규 CI에 맞춰 전면 리뉴얼입니다. 테이블, 의자, 조명, 주방 설비까지 전부 교체해야 하고요. 거부하시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태호는 수화기를 부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3,200만원. 이미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사장님, 답변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엔 위약금 처리됩니다. 전화를 끊은 태호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편의점에서 일하고 큰 아이는 고3, 둘째는 중2. 교육비만 해도 월 80만원이 나간다. 주변 상인들에게 하소연해봐도 답은 뻔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본사 압박이 너무 심해서 버티기가 힘들어. 작년에 치킨집 하던 김 사장도 결국 문 닫았잖아. 그 주 내내 태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은행에 대출을 문의했지만 이미 한도가 꽉 찬 상태. 사채업자들의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연 30% 이자로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어떠세요?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30% 이자면 한 달에 750만원씩 갚아야 한다.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다. 10년 넘게 성실히 장사하며 본사에 수천만원의 로열티를 바쳤는데 이제 와서 더 뜯어가려 한다니. 금요일 오후 2시 약속한 시간에 본사 직원 정민수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2명이 가게에 나타났다. 정민수는 30대 초반의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명품 시계를 찬 손목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는 마치 이곳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사장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트래픽이 좀 심하네요. 태호는 억지로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계약서와 설계 도면, 화려한 컬러 프린트 자료들이 태호의 눈에는 사형 선고서처럼 보였다. 보시다시피 완전히 새로운 콘셉트입니다.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바꿀 거예요. 매출 증대에도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태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계속 계약서 하단의 금액을 바라보고 있었다. 총 비용 3,200만원.
계약금 1,000만원 계약 즉시. 잔금 2,200만원 공사 완료 시. 사장님,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본사 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정민수의 말에 태호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다. 방침? 그게 내 인생을 짓밟을 권리까지 주는 건가요? 사장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0년 넘게 성실히 장사해서 본사에 바친 로열티가 얼마인지 아세요?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더 뜯어가려 하는 게 비즈니스라고요? 저희도 회사 방침을 따르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까지 다 고려할 순 없잖아요. 정민수의 차갑고 기계적인 대답이 태호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개인적인 사정? 이게 개인적인 사정이라고요? 태호는 벌떡 일어났다. 주방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소 피자를 자르던 칼을 움켜쥐었다.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정민수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0년이야. 1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켰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뭔데 내 삶을 망가뜨릴 권리가 있어? 태호의 눈에는 더 이상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다. 억압받고 짓눌린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다시 협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태호의 손에 쥐어진 칼이 번뜩였고 몇 초 후 가게는 비명소리와 함께 피로 물들었다. 세 사람이 쓰러진 후 태호는 그제야 자신의 손에 묻은 붉은 흔적을 보고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칼끝을 자신에게 들이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마지막 말은 아내와 아이들을 향한 것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다. 가게 바닥에는 4명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정민수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2명은 현장에서 사망 확인되었다. 태호만이 가까스로 숨이 붙어있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의식불명 상태였다. 소식을 들은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몰려들었다. 경찰의 통제선 너머로 그들이 보는 건 한때 따뜻한 피자 냄새로 가득했던 그들의 추억 공간이 참혹한 범죄 현장으로 변한 모습이었다. 태호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본사 때문에 가게 접는 집 많다고 들었는데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너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주민들의 안타까움이 쏟아졌지만 이미 3명의 목숨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되었다. 서울 변두리의 한 피자 가게에서 가맹점주가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후 자해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본사의 인테리어 교체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 범행 동기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태호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정신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했다. 제가 그런 일을 했나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호의 모습에 담당 형사도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한편 사건의 사회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분노의 글들이 쏟아졌다. 인테리어 갑질이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다. 본사들의 가맹점 착취, 이제 그만해야 한다. 박태호는 피해자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를 열었고 국정감사에서도 가맹사업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비극은 되돌릴 수 없었다. 태호의 아내는 남편의 수감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2 아이는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피해자 가족들 역시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붉은 벽돌집은 더 이상 피자 가게가 아니었다. 셔터가 내려진 그곳은 이제 을의 절망과 분노가 폭발한 비극의 현장으로만 기억될 뿐이었다. 사건 한 달 후 그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찼다. 시스템이 사람을 죽였어. 태호 씨도 피해자야. 하지만 아무리 시스템을 탓해도 사라진 생명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붉은 벽돌집의 마지막 날, 그곳에서는 단지 4명의 목숨만 사라진 게 아니었다.
신뢰와 희망,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모두 사라져버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절망으로 내몰고 있는가? 사건이 남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